것을 보라색 꽃이 피는 걸 청도라지, 하얀색 꽃이 피는 것이 있어요. 백도라지. 근데 뭐 빨간 꽃이 피든 그렇게 보라색 꽃이 피든 뭐 약효가 다르거나 그러지 않은데 색깔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청도라지, 백도라지, 우리 옛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뭐 그러듯이 청도라지보다는 백도라지를 더 선호하는데 상관없어요. 어쨌든 뿌리는 이렇고 뿌리를 쪼개서 말린 것이 이런 건데 이것이 지금 요 정도 되는 건 2, 3년 정도 된 거고 뿌리가 한 10년 내지 20년을 키우면 커가지고 옆에 있는 것들이 서로 뿌리에 뿌리를 막 이게 서로 옮겨서 이런 덩어리로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뛸 수가 없을 정도로 그것은 대개 한 10년 이상 된 것이 그런 건데 그런 걸 덩어리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좋습니다. 오래됐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넘으면 오지간한 2, 3년, 뭐 4, 5년 키운 인삼이나 효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되면 나 그전에 그걸 봤는데 산에 있는 도라지도 20년 아니라 50년, 100년 이렇게 되면 커가지고 속이 썩는 건 아닌데 속이 비면서 물이 찹니다. 그건 진짜 약이야. 그런 걸 보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있었어요. 큰 것은 딱 보면 속에 물이 들었어. 더덕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옛날에 먹고 뭐 취하고 쓰러져서 며칠 자고 왔다 이런 소리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새는 그렇게 오래된 걸 찾을 수가 없으니까 도라지는 기침에 아주 좋습니다. 도라지 2, 3년생 근육은 묻혀서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어도 좋고 아니면 달여서 차로 마셔도 좋고 도라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과루라는 게 있는데 과루는 우리말로는 하늘칼이라고 해서 하늘수박이라고도 하고 이게 수박 비슷한데 큰 게 아니고 조그만합니다. 요만하게 열어요. 꽃도 수박꽃하고 비슷하게 피고 하늘칼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를 약을 쓰는 게 아니고 뿌리가 이제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겼어요. 전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적게 됩니다. 이 하늘칼이 열매도 말려서 쓰고 이제 폐에 아주 좋습니다. 기침하고 그런 기침에 좋은 것이 폐모가 있습니다. 폐모는 우리나라에 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혹시 이 프로를 본 일이 있는가 보는데 차마구두라는 프로가 한 7, 8년 전? 15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저쪽 티베트로 넘어가려면 굉장히 산이 높습니다. 그냥 산맥 크게 가로막는데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뭐 요새는 뭐 길을 내서 자동차 다닙니다만은 차마구두라고 해서 길 하나가 있어요. 실크로드처럼. 거기 이제 말에다가 실어서 차를 갖다 팔고 막 이러는데 그 차를 팔고서 올라오면서 중간에 이 폐모밭이 있어요. 산인데 뭐 심은 게 아니고 폐모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서 폐모를 캐가지고 이제 뿌립니다.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약채로 쓰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갖다 팔고. 그래서 폐모는 지방에 따라서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높은 고지에서 나는 거고 폐모. 조개 뭐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비슷하게 했다고 그래서 튀기개로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폐모. 주로 이렇게 지친다고 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엔 주겨라는 것은 대나무 껍질을 그냥 깊게 벗긴 게 아니고 이렇게 긁어서 벗긴 것이 주겨인데
옛날에 이 주저가 기침이나 뭐 좌우가 폐에 굉장히 좋습니다. 대나무 껍질 벗긴 거. 저 담양에 가면, 여기는 어디 모르니까 한국 얘기. 담양에 가면 대나무로 소쿠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대나무를 잘라서 썰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속대로 이렇게 소쿠리도 만들고 이런 담는 그릇을 만드는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거 다 버렸어요. 모를 때는 다 그 사람들 버렸어. 근데 초창기에 이게 굉장히 좋은 약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다 버리거든? 그래서 이거 좀 버리는 거니까 내가 가져가려고 해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싼 약재로 팔고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도 팝니다. 안 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면 그게 정보요. 지식 정보. 모르면 미국서도요. 미국 사람들은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으면 다리 같은 거 다 버렸습니다. 옛날에. 이 큰 쪽, 살 많은 쪽은 쓰고 밑에 있는 다리, 이거 닭다리 이거 다 버렸어요. 지금도 닭다리 다 버려요. 그런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요리에 아주 능하거든. 족발. 그걸 비료로 쓰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부셔가지고 비료로 쓰고 사료로 쓰고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한 20년 더 됐죠. 보니까 뭐 공장에서 다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버리는 거니까 줬다고요. 그걸 막 컨테이너로 실어서 한국으로 운송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족발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도축업자나 공장 거기서도 알아가지고 요새는 다 팝니다. 마켓에서도 팔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도 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팔아요. 원래 내장도 잘 안 먹는데 잘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면 그 맛도 좋고, 소화가 내장이 제일 잘 됩니다.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토끼나 노루를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것이 내장입니다. 창장. 내장은 소화가 잘 되고 영양가 풍부하기 때문에 내장부터 먹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손처럼 막 대빨빨 이렇게 버리는 것을 죽여라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담도 사기고 열도 사기고 딸꾹질 뭐 이게 어쨌든. 그럼 해조는 바다에서 나는 조류 종류를 해조라고 해요. 이 해조에는 예를 들어 미역, 뭐 다시마, 김 이런 거 말고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 자우간 바닷속에 사는 식물을 해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물로 무쳐 먹어요. 근데 우리만 먹지 세계 뭐 미국 사람이나 다른 서양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미역, 다시마도 안 먹어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 사람이나 좀 먹지. 우리가 제일 잘 먹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육지의 넓이보다 바다의 넓이가 더 넓고, 육지의 넓이보다 대륙붕의 넓이가 더 넓어요. 대륙붕이라는 건 얕은 바다, 해조류가 사는 바다. 그 전에 1960년대 우리나라는 쌀 농사를 할 적에, 땅은 지금 똑같습니다만은 한마디만 200평 거기에 모를 심으면 쌀 한 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쩔 수 없이 소출이 그거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쌀이 모자라고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고 가난한 사람은 쌀밥 못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열대의 벽시 종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IR667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70년대 초에 IR667. 이게 유명합니다. 이것을 더 개발한 것이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벼는 농사를 지면
한 마지기 200평인가 요만큼 해서 쌀 한 가마밖에 안 났는데 통일벼를 심으니까 2가마가 났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로서 전체로 따지면 2배가 생산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도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근데 통일벼는 맛은 없었어. 그래서 요새는 이걸 자꾸 연구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품질이 좋아서 3가마, 4가마도 나요.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너무 이제 많이 나니까 남쪽에서는 쌀이 남잖아요. 인구는 그때는 한 2천만 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4천만이 넘어도 쌀이 남습니다. 쌀이 어느 정도 남냐면 썩을 정도로 남아요. 그래서 대개 군인들을 위해서 4년, 5년간 큰 창고 60만 명이 6년 쌀을 막 싸놓거든요. 그래도 남으니까 나중에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뭐 소주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그러고도 이제 버리게 생겼으니까 북쪽에다 주고 북쪽에 주는 걸 우리 안 먹고 우리 물론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건 좋은데 우리는 어차피 쌀이 남아요. 거의 10년, 20년 줄 수가 없어요. 5, 6년 두면 계속 쌓이니까 군인이라고 해서 묵은 쌀 먹이겠습니까? 새로운 쌀 먹여야지. 양이 없으면 몰라도 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는 쌀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아무리 나쁘고 서로 싸워도 우리 형제고 동포인데 남 주느니 중국놈 주느니 북한에 주는 게 낫죠. 그래도 우리 핏줄이니까. 어쨌든 이제 그때는 그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쌀밥을 먹고 쌀이 굉장히 부족하고 봄에는 굶고 막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야 이거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그분이 공과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굶지 않게 할까 해서 쌀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농사 져야 한 가마밖에 안 가니까 학자들한테도 서로 상의를 해서 쌀을 만들자.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니까 해조류가 엄청 많습니다. 이 해조류를 걷어다가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콩가루하고 섞어서 쌀을 만들었어요. 한 200기압 정도로 해서 쌀 모양으로 해서 딱 찍으면 딱 쌀이 됩니다. 모양이 딱 쌀이. 인조쌀. 영양도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조쌀 만든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 비싸야 돼. 근데 그때 당시 통일벼가 막 개발되면서 비싸고 설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개발이 안 된 거고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쌀이 모자라고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바닷속에 있는 엄청 무진장 있는 이거 걷어다가 먹어도 되고 그냥 쌀 만들어도 되고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조류. 이 해조류는 어디에 좋냐면 다른데 바다의 야채라고 합니다. 씨 베지터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고 담을 제거하고 기침을 가래 같은 걸 제거하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뭐 그런데 내가 이걸 많이 쓰는 건 이게 이제 바다 밑에 해조류입니다. 많이 쓰는 건 어디서 쓰냐면 그게 뭐야? 갑상선. 갑상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항실증하고 저하증. 여기에 이제 목에 여기 펄쩍 나온 여기에 이게 갑상선인데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진대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 물질을 분해하고 힘을 나게 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바다증이야. 그게 그러면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빨리 늙어요, 이게. 그리고 눈알도 이게 튀어나오고, 툭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고, 여러 가지로. 정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납니다. 그게 이제 갑상선 과다증이고, 그 다음에 항진증이고, 저하증이 있어요. 저하증은 이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 그래서 치료할 때는 갑상선 저하증은 안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에너지가 그쪽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빈혈 같은 병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양방적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먹이거나 주사를 합니다. 근데 그건 평생 해야 하잖아. 근데 그렇게 않고 낫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이 해주를 써요. 모약에다가 이 해주를, 다시마, 요 해주를 한 4펀드 정도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뿌리면 갑상선 저하증도 낫고 항진증도 낫어요. 여러 사람 낫게 하는 일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이 폐만 좋은 게 아니라 갑상선도 어떻게 보면 폐나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관지에 달려 있으니까, 기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먹고 곤포라는 것은 이제 다시마를 곤포라고 합니다. 아까는 해조리고, 곤포는 다시마, 좀 두꺼운 게 다시마죠? 얇은 건 이제 미역이고, 그보다 더 얇은 건 김이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성분은 같아요. 여기 놀러오는 이 다시마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이게 오래돼가지고 마른 것이 그렇고, 실제로 우리의 먹는 다시마, 그런 것은 파란 걸 좋아하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넣어서 하면 낫더라고요. 나는 이걸 많이 씁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다시마나 해조류 속에는 좋은 영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로틴, 크산티올, 엽록소, 우리 여기에 필요한 요드가 부족해서, 맞아,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요드입니다. 요드. 그래서 요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안 만들어지죠. 그게 저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식품을 많이 먹으면 또 나서요. 그래서 난 이걸 여러 명을 치료하고 가끔가다 저 타주에서도 주문이 와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있죠? 면역 기능 저하, 혈압 강화, 혈당 강화, 방사능 물질 배송 촉진. 이게 지금 방사선 물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일본에서도 지금 방사선 물질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지금 올해 도쿄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방사능 양이 많아서 선수들이 안 가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을지도 몰라. 이게 근데 소련도 체르노빌도 지금도 못 들어가요. 50년이 지났지만 거의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일본도 거기 20년 이상 지났지만 지금 문제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지역을. 우리나라에 원자력발 선수가 10몇 개가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많은 건 아니에요. 이걸 폐쇄하겠다고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왜 그 폐쇄하고 화력발전 하냐고. 화력발전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미세먼지는요 마스크 쓰고 참을 수도 있지만 또 어느 기간이 좀 괜찮지만, 방사능은요 만약에 우리 동해안에 울진 여기에 동해안 쪽에 7, 8개가 있고, 남해안에 좀 있고, 영광 그쪽에 있고, 서해안은 없지만 있거든요.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돼요. 왜? 만약에 동해안에 있는 울진이나 거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일본에서처럼 터져버리면 경상남북도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국토가 좁잖아요.
나라가 4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요렇게 생긴 나라 중에 요렇게 있다면 이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그렇다면 여기치가 터지면 이거 못 들어가요. 이거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서 터지면 여기는 못 삽니다. 사람 자체가 못 들어가.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상관없어요. 사람 죽고 오는 게 문제입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죽고 사는 판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쏘냐면 원자력발전소에부터 미사일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고 태양열이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거보다도 좀 더 발달된 것이 뭐냐면 원자력은 핵을 기멸시켜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나와요. 거꾸로 원자를 합치면은 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엄청난 온도가 생기는데 태양처럼 그걸 핵융합이라고 해요. 핵을 융합시키면 분열시키면 방사선이 나오지만 융합시키면 방사선이 없습니다. 우리 그걸 연구하는데 세계에서 공동연구하고 있지만 한국 기술이 제일 빠릅니다. 핵융합을 하면 한 6,000도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융합발전소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원자력발전소 없애고. 왜 우리 빨리 없애는지 아세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가 한박 붙었다. 그러면 중국이 여기 산동성 있잖아요. 여기에도 원자력발전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한 수십 개 돼요. 우리도 있고. 만약에 북한이 어떤 혁명이라든지 어떤 급변 사태가 났어. 그럼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도 내려와요. 자기들 주민들 지킨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지거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밖으로 얘기를 않지만 제7군단이라는 군단이 있습니다. 제7군단. 7군단은요, 이것은 방어군단이 아니라 공격군단인데,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군단이야. 죽지 살기로. 나머지 군인들은 지키는 거고, 7군단이 우리나라 무력을 반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탱크, 흑표 탱크가 우리나라 전체 200대가 있다면 여기에 100대를 줘요. 미사일도 있고 다 있어. 7군단 사령관이 최고 막강해. 거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군단이에요. 점령하려고 하는. 이 군단은 보통 한 나라 그 무력보다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서 중국군하고 대치하면 밀렸다 당겼다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잊어버릴지도 모르거든. 휴전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미사일이 중국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수천 개가 됩니다. 일본은 미사일 협정에서 미사일 못 만들어요. 일본은요, 우리하고 붙으면 일주일이면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0개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잠수함이나 이지스함 거기에는 보면 대개 보통 발사관이 중국 거나 일본 거나 이런 것은 4개나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날리는 것이 한 80발, 40발 요거밖에 못 날리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에서는 100발을 이상 날리게 발사관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거기다 대고 싹 날려버리는 거. 이거 전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하냐면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만 넘어오기만 하면 다 쏴버린다. 꼼짝 못해요. 이거 다 따지면 중국 이거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놈들도 우리한테 쏠 거 아니야. 다행히 우리는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 터지면 이거 반절, 남한의 반절은 우리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 못 삽니다.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 없앤다고 뭐 주민이 살림이 사실 그걸 없애고 빨리 핵융합발전소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왜 없애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없고 다른 나라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도 있으면 우리는 이거 방어하려고 엄청나게 또 돈을 들여야 돼. 용전에 드론으로 어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론으로 가서 폭격해서 정유씨를 다 망가뜨렸잖아요. 요새는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사령관 죽일 때도 요새는 전쟁이 아니야. 이건 살인입니다. 살인. 여기서 미국 본토에서 보고 이 게이머들이 하는 거야. 게이머 살인. 그래서 탕 그냥 동물 죽이더라고요. 솔직히 전쟁은요, 장군이 있고 사병이 있고 진짜 붙어서 지는 나라가 지고 이렇게 게임을 해야지. 요새는 그런 전쟁이 아니요. 옛날에는 장군은 심생계 장군이었습니다. 쇳덩어리 들고 막. 요새 장군은 심세다고 된 게 아니라 꾀가 많아요. 근데 앞으로 차세대의 장군은 머리가 좋아야 돼. 게임을 잘해야 돼. 컴퓨터를 장군이 다 이제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스타는 옛날에는 막 뚱뚱하고 심선님이 장군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상태가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삼면이 바다니까 그런 걸 지금 많이 연구를 이미 해놓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방산 상황이 되더라도 제일 좋은 음식이 바로 이 바다. 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있죠. 방사선 물질을 배설 촉진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음식으로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침에 좋은 거. 빨리빨리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한 번 있기 때문에 감기에도 머리가 아픈 거, 콧물이 날 때가 있고 골치가 아무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있고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건 뭐 양방으로는 진해제를 먹기도 하는데 이 기침을 멈추게 하는 게 해닌. 해닌은 매실이죠. 매실씨. 살구씨를 해닌이라고 합니다. 이걸 많이 쓰고 이 매실이나 살구나 비슷해요. 종류가. 근데 이제 매실 경우에는 팔았을 때 이럴 때 따서 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매실즙도 만들고 그러는데 요건 이 속에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발라내고 이제 저게 해닌이고 기침에 좋습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소역. 우리가 얼른 얘기하면 그게 뭐야? 깻잎을 얘기하는 겁니다. 깻잎. 근데 깻잎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초록색이 이파리가 있어. 앞뒤를 보면 초록색인 거. 그것도 깨요. 근데 어떤 깻잎은 앞에는 초록색인데 뒷면을 보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렇게. 앞뒤가 보라색인 것도 있고, 앞은 초록색인데 뒤가 보라색인 것도 있고. 이걸 차죽이라고 합니다. 차죽이. 이것도 깨입니다. 같은 깨인데, 차죽이라고 하고, 이름이 좀 다르게 해죠. 사실 이게 깨요. 이것이 또 깨고, 차죽이 시도 깨고, 깨의 시도 깨고, 들깨죠. 우리는 들깨라고 합니다. 이걸. 들깨. 이 들깨가 기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질 때 이걸 넣어가지고 끓이고 그렇습니다. 이파리도 좋고. 우리 이 차죽이 여러분 깻잎 살 적에
보라색을 띈 걸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약효가 더 좋아요. 그래서 마켓에 가면 이렇게 깻잎을 앞뒤를 봐서 보라색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색깔이 다르면 안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라색인 걸 사야 돼. 그게 제일 좋아. 물론 초록색인 것도 괜찮습니다만 보라색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선회를 먹을 때 싸서 먹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생선은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이게 요것은 따뜻한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깻잎에 싸서 먹으면 차가운 성질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탕을 끓이나 국을 끓일 때도 깻잎을 많이 넣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침은 차가울 때 나거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기관지 폐 여기를 따뜻하게 하니까 기침이 멎습니다. 그래서 씹으면 향기도 있고 특히 기침도 없어지만 가래, 감은 감입니다. 가래 이런 것은 이제 왜 기침이 나냐면 이 기관이 이게 축소되니까 기침 나는 거거든. 여기 이물질이 있고 그래서 이걸 넓혀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점액이 촉촉원이 나오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기침은 이 속에 있는 어떤 이물질, 가래 이런 것을 뱉으려고 하는 반사 운동이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기침을 해도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떨어져 나와. 끈끈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먹으면 촉촉해져요. 촉촉해지니까 먹으면 잘 나오는 거야. 기관지 분비물 이런 거 소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백피는 뽕나무의 그 줄기, 뽕나무 뿌리 껍질입니다. 껍질. 뽕나무는 이파리부터 뿌리까지 전부 약이 됩니다. 누에가 먹으면 비단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이 뽕나무 이파리, 새로 돋아난 이파리는 뜯어다가 나물로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정말 우리하고 관계가 깊은 것이고 요새는 화학성분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뽕나무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만들어낸 비단신 이걸로 만든 그 섬유가 가장 좋고 비싸잖아요. 나는 이제 조금 더 한 10년쯤 있다가 주역을 내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한 4, 5년이나 10년 후부터는 비단을 입으려고 지금부터 계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복으로 비단 딱 입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요새 비단이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몸에도 좋아서 어떤 노인들 보면 돈 없다고 해서 그냥 미안합니다. 돈 없다고 해서 그냥 트리닝이나 입고 그렇게 깨끗하게 나이 들수록 아침에 나오기 전에 샤워해야 되고 자기 전에 샤워해야 되고 이 분비물이 또 냄새나는 것이 또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분비물 냄새가 좀 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도 하고 또 잘 향수 같은 것도 바르고 뭐 이래야 돼요. 옷도 깨끗이 입고. 근데 대부분 노인들 보면 머리도 그냥 귀찮으니까 3일 동안 안 깎고 일주일에 2번 깎는 사람도 많더라고. 냄새나지. 그지? 냄새나.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럴수록 나이 들수록 옷도 깨끗이 잘 입고 그래야 대접을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뽕나무 이게 옷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 뽕은 크더라고요. 시커멓게. 뭐 어쨌든 이것도 먹어도 좋고 상실이라고 해서 정력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뽕나무 이것도 혈압 강해. 여기 보면 양리작용 진해는 기침을 멈춘다는 겁니다. 이뇨, 혈압 강화, 진통, 해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비파요. 여러분 비파는 여기서 요건데 요거 보신 일 있죠? 어느 집에 대개 보면은 요게 이제 봄에 한 3, 4월, 5월 노랗게 엄청나게 많이 열어요. 요거 너무 많이 열으면은 열매가 작고 개수를 적게 하는 것은 좀 열매가 약간 크고 그런데 씨가 큽니다. 이게 비파인데 비파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들 모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걸 따다가 그냥 설탕만 쟁여 놓으면 그래서 오래 두면 그게 이제 시럽이 되는데 매실 시럽처럼 그 다음에 오래 두면 약간 그 알코올도 생겨요. 술 담은 것처럼 소주를 조금 부어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다 만들어 놓은 건 다 먹었는데 이파리도 약으로 쓰고 열매도 약으로. 열매는 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렇게 익으면 달아요. 먹을 수도 있지만 씨가 너무 크니까. 근데 어쨌든 씨를 빼내고 그게 잘 갈무리해서 담아놓으면 시럽도 만들 수 있고 또 술도 만들 수 있고. 나는 이거 술 담아서 이제 먹었습니다. 이제 다시 봄 되면 어떤 집에 가면 엄청 많거든요. 정말 하나 따가지고 폐 좋아요. 폐와 폐 위에 좋아요. 이게 폐와 위를 건강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면 어떤 집에 보면 이거 나무 하나에 엄청 열린 게 있어. 열렸을 때 이게 따다가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시체로 그냥 담아도 되지만 시체로 담으면 양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잘라서 씨는 빼버리고 설만 가지고 담으면 아주 좋은 음료수 또는 약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나는 매년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기침 때문에 감기 때문에 고생하지만 나는 감기약 먹은 일 없습니다. 물론 뭐 당신은 아니까 그냥 먹으면 먹자냐 하지만 아니까 그게 정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은 다 피파 모르니까 버리는 걸 나는 따라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백과. 백과는 하얀 그래서 은행씨, 은행을 이제 백과라고 합니다. 이 은행은 이렇게 여는데 이게 독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어떤 발진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썩히거나 아니면 누르면 은행이 나와요. 그걸 깨서 나온 것이 이제 은행, 요거 은행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게 은행 씨입니다. 요게. 요것도 가래, 기침, 해수, 천식에 아주 좋습니다. 그게. 미안. 나한테 뭘 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기관지 점액 분비 촉진, 그러니까 기침 올 적에 가래가 딱 붙어서 잘 안 나오고 그런 걸 촉촉하게 해서 그냥 바로 나오게 해줘요. 이완되니까 혈관도 확장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 안정에 좋은 거. 정신 안정이라면 이제 잠이 안 온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잠이 안 온다거나. 산조인이라고 해서 이건 멧대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추입니다. 대추. 요것도 삼대추가 있어요. 삼대추는 조그만합니다. 이렇게 여는데 요 씨앗을 볶은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조인이라고. 산이라는 건 산에서 나는 대추라고 해서 산조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쓰는데 삼조인. 이는 씨라는 뜻입니다. 씨. 요것을 볶은 거. 볶지 않고 아는 것을 먹으면 잠이 깨요. 너무나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어. 불면증도 있지만 병약일수록 자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생것을 달여서 먹습니다. 그러면 각성시켜. 근데 볶으면은 잠을 잘 오게 돼. 그러니까 아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산조인 그러면 볶은 것이요. 왜냐하면 불면증 치료제로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백자인. 백자인은 측백나무 씨앗을 백자인이라고 합니다. 측백나무는 이렇게 생긴 건데, 미국에도 성경이 맞습니다. 이 씨앗을 이렇게 까놓은 것이 있는데 자잘합니다. 이것도 좋고, 원지라는 것은 그 나팔꽃과 비슷한 건데 그 뿌리를 말린 겁니다. 뿌리를 이렇게 해서 말린 것인데 이것도 좋고, 기침에 좋고 가래에 좋습니다. 강정강제에 좋은, 거담제에 좋고. 그 다음에 합판피는 자귀대나무라고 사귀나무라고 하는데 왜 합판피라고 하냐면, 그 이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 있어요. 나 있는데 요게 밤이 되면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낮이 되면 펴지고. 그래서 합판피라고 해요. 합판이라고 해요. 그 껍질, 그 나무 껍질을 이제 합판피라고 합니다. 합판. 그래서 요것도 요런데 신경소의 불면증 이런 게 좋습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풍에 좋은 거. 요새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현대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다른 병보다도 중풍하고 치매입니다. 치매는 제일 나쁜 게 치매예요. 치매는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아들이 누군지도, 아들이 오면 누구세요? 그런다고. 기억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된다니까. 아들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남편은 뭐 누구세요? 어떤 남자, 왜 나를 왜 그런다고. 그러니 이 치매가 되면 사는 게 아닙니다. 치매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 중풍은 사람은 알아보고 할 수 있지만 말을 못하거나 몸이 마비되거나 반지를 못 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돼.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픈 것은 내 몸 내가 움직이면 상관이 없는데, 중풍 치매가 가장 두려운 게 이건데, 그걸 낫게 하는 약이 이제 조구중이라고 그래서, 구등이라고 그래서 그 등나무에 보면 이 줄기에 요런 가시같이 생긴 요런 게 생긴 게 있습니다. 요 말렸더니 저렇게 생겼잖아요. 조구. 맞으면 낚시 바늘처럼 생겼다고 그래요. 조구라고 하는 거예요. 조구는 낚시 바늘입니다. 낚시 바늘 그 줄기에서 낚시 바늘 같이 돋아나는 등나무다. 그래서 조구 등입니다. 조구는 낚시 바늘 등. 그래서 조구등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그 낚시 바늘 모양으로 생긴 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잠안 때 혈압 강화제로 해서 깜짝깜짝 놀라거나 입에 거품을 부고 옛날에 격렬을 일으키거나 그런 데도 이걸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다 풍이거든요. 그 다음 이제 풍에 좋은 건 천마. 천마는 하늘에서 내린 마라고 해서 이게 식물은 식물인데 곰팡이 종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잎도 없고 그냥 그 곰팡이니까 뿌리만 생겨나요. 요새는 재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산속에 있는 그 이파리가 많이 산 부식지 썩은 그런 쪽에서 썩은 잎 또는 썩은 나무 구루터기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요새는 재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마는 옛날에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돋아나요. 그래서 이파리가 없어. 꽃만 펴. 이렇게. 그 고구마처럼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돋아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많이 모은 게 이렇게 생기죠. 천마. 그래서 반신불수, 팔다리 굴러지고, 말도 잘못하고, 어지럽고, 뭐 간질병, 고혈압 이런 데 좋습니다. 천마 선전을 많이 하고 그걸로 만든 어떤 그런 그런 것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습니다. 결명자는 결명, 그래서 이게 눈에 좋습니다. 눈에도 하부차라고 그래서 결명자 씨앗으로 이렇게 이걸 볶아가지고 차로 끓여서 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눈에도 좋고 근데 이걸 그냥 볶지 않고 그대로 차를 끓이면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사람은 설사를 해요. 이것도 볶아서 씁니다. 설사하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볶아서 쓰고, 열이 많은 사람은 찬 것을 쓰고, 볶지 않고 그럼 열이 내리고 반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명자는 특히 결명,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야맹증이라든지, 그래서 이 나이 들고 나이 안 드는 사람도 스트레스 있고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같은 차를, 커피보다 오히려 결명자나 이 차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도 다양하게 마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뭐 커피도 일종의 좋은 작용이 있긴 하죠. 석창포는 창포인데 옛날 창포 머리 감는다고 그러죠? 창포로 이제 달여가지고 창포물로 이게 석창포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그 중풍에 좋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이제 약을 지면 품을 낳는데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약은 일반적으로 만든 보약인데 보약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운이 없을 때 먹는 보약, 피가 모자랄 때 먹는 보약, 그래서 피가 모자라면 때 먹는 보약을 보혈제, 기가 아프고 힘이 없어 먹을 때는 보기제, 그 다음에 정력이 없어서 먹는 보약을 이제 보양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이 없어서. 기를 구하는 약, 기운이 없어. 기운 없는 사람은요, 지금은 잘 먹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져요. 기운이 너무 없으면 무릎이 서있질보도 저절로 이렇게 무릎이 굽어져 버립니다. 많이 앓거나 병을 오래 앓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어서도 그냥 안 일어서져요. 근육이 약하니까 기운이 없어서.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배가 많이 밥을 굶으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이 너무 없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인삼입니다. 독삼탕이라고 해서 다른 거하고 해서 보약을 만들어도 좋지만 인삼을 몇 뿌리를 넣고 진하게 달이는 거예요. 진하게 달으면 노랗게 우러나요. 그때 독삼탕이라고 해서 그 한 컵 쫙 마시면 금방 그냥 신이 나. 독삼탕 비싸죠. 인삼 한 가게 보통 뭐 100불, 150불 그러는데 이만큼 들려면 50불어치 넣어야 되니까. 그러나 금방 힘이 나니까 인삼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산삼이고요. 인삼은 인삼이 사람 모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인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재배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산에서 그냥 난 것을 산삼이라고 하죠. 미국은 하늘에서 막 헬리콥터로 이걸 뿌렸으니까 천종산삼이라고 하고, 근데 미국과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같은 산삼인데도 이상하게 동북 삼성 만주에서도 산삼이 납니다. 일본에서도 산삼이 납니다. 근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 나는 것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진시황도 고려에서 나는 산삼을 얻으려고 불사약이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때는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우리 고려 또는 조선에서는 인삼, 산삼은 임금 명이 없으면 못 나갔어요.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 저 중국 황제하고 교류할 때 선물로 갖다 주고 이렇게나 했지 아무나 못 해가. 그래서 그냥 그 황제가 여기 고려에다 사람을 보내서 불사약 태우라. 그 불사약으로 이름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죽는 사람도 살리는 거니까. 센 것을 수삼, 말린 것을 백삼, 찐 것을 홍삼이라고 합니다. 수삼은 그냥 바로 캐서 만든 거, 물 있는 거. 그리고 말리면 하얗습니다. 그걸 백삼. 그걸 쪄요. 찐 걸 한 번 찌는 게 아니고 9번 정도 찌면 하얀 게 빨갛게 되면서 몰랑몰랑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홍삼이라고 하는데, 홍삼은 그래서 비싸죠. 근데 모든 삼을 다 홍삼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6년 이상 된 인삼이라야 홍삼을 만들 수 있어요.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작은 인삼도 홍삼 만드는 전자레인지, 요새 우리 쿠크 밥통 나와 있죠? 치워요. 밥통에다가 옆으로 찔 거 없거든. 온도도 적당하게 70도에서 90도에서 하면 홍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자, 아까 보여준 거나 인삼이나 이파리는 같은데 재배된 곳은 이게 튼튼하고 잎이 그렇죠? 산에 있는 건 그늘에서 자라니까 아까처럼 연약하고. 어쨌든 잎은 같습니다. 이걸 딸이라고 합니다. 빨간 거 씨앗을 이렇게 큰 거 1년생, 2년생, 3년생, 6년생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인삼, 보약으로 기운을 내는 약이 인삼으로 최고 좋습니다. 인삼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뇌두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산삼은 요 부분이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산삼하고 인삼 구별은 뇌두 모양으로 합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요 정도 이렇게 되면 이게 1년마다 뇌두가 점점점 자라요. 그래서 요 정도 큰 것은 한 5, 6년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인데 요만큼씩 생기니까 그 다음 또 뇌두라는 건 새싹 나는 거, 그 다음 해서 요거 점점 길어져요. 오래돼서. 산삼은 10년, 20년 자란 거니까 길 수밖에 없죠. 이 뿌리는 작지만 나이가 들어서 긴 거고, 이건 인삼은 영양을 줘서 막 거름을 주고 오기 때문에 뿌리가 커진 거고, 이렇게 말린 것이 백삼이고요. 이건 그냥 말린 것이 백삼이고, 이것을 저렇게 하면 잘 부러지고 부피가 크니까 또 말아서 말린 것을 곱삼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뭐 옛날에는 오래 두기 위해서 곱삼을 만들기도 했지만 꼭 곱삼만, 이건 직삼이라고 그러고, 직삼은 이렇게 구부리지 않은 것을 직삼, 구부린 것을 곱삼. 이게 같은 건데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인삼 절편, 인삼을 자른 건데 홍삼 절편도 나오죠. 인삼은 딱딱해요. 그러나 홍삼 만들면 몰랑몰랑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삼 절편으로 과자처럼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비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나도 가끔 사 먹는데, 자관 인삼은 너무 좋아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쓰고 요 뒤에 보면 이제 산삼도 나와요. 이제 이게 산삼이고, 산삼은 뇌두가 좀 커요. 이 장류삼이라는 건 뭐냐면, 산삼은 상삼인데 사람이 산에다 심어서 한 10년쯤 지난 뒤에 수확물을 장류삼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산양삼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질렸다고 해서 산양삼. 근데 뭐 어쨌든 나는 미국에 안 왔으면 장류삼 요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산에 가보니까 한 30만 평쯤 되는데 내가 오기 전에 살라고 온 것이 거기 보면 양쪽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러니까 양쪽 산의 등성이를 포함해서 전부 밑에는 밭이 있고 거기까지 사니까 30만 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이 흐르니까 중간에 댐을 막으면 댐이라고 해서 큰 댐이 아니라 댐을 막으면 방죽 같은 그걸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다는 내가 식물학자니까 식물원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식물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층층이 심어 놓으면 계절별로 다 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입장해서 뭐 등산도 시키고 입장료 받으면 되잖아요. 물도 있고 계곡 깨끗한 물도 있고 그러니까 좋고 그 다음에 그 숲에다가는 산삼을 심는 거예요. 인삼을 심는 거예요. 그럼 장례삼이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등산로만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밑에다가 이제 한약방이나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뽑아놓은 걸 팔면 가짜니 뭐니 어쩌니 가짜가 아니더라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가서 보약을 진다고 하는 사람은 좋다. 당신이 가서 손가락질 하는 걸 뽑아서 맞으면 즉석에서 뽑아가지고 그 놈으로 대주는 거야.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리산이나 내장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안에 한약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리에서 먹고 자고 한 열흘씩 있고 막 그런데 다른 데는 약 한 지에 보통 300만 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통 400불 받거든요. 40만. 근데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받는다면 거기서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돼요. 실제로 당귀도 심어놓은 거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게 다루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다려서 거기에서 숙박은 그냥 다 보는 거지. 다리는 과정도 야채도 다 자기가 가면서 뽑아서 다 하는 거고 부자들만 부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은 좀 싼 약 먹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약 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약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지. 그것도 평등하게 한다고 하는 건 평등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씨앗도 장류삼도 하고 당귀 천도 다 거기다 심고 밑에는 산딸기 그걸 뭐라 그래 여기도 딸기 이걸 파는데 그것도 이제 딸기도 그냥 심으면 그러니까 그 줄을 맞춰서 심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도록. 그래서 크기도 높이도 이만큼만 더 이상 자르는 거예요. 그럼 따기도 쉽잖아요. 가면서 쭉 쏘아가니까. 복분자 딸기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등산하면서 좀 꽃이 피니까 사진으로 그걸 잘 찍어오면 내가 식물 도감을 만들어 주려고. 본인이 환갑 때쯤 되면 뭔가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서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자서전도 좋지만 등산하는 사람은 자기가 본 식물을 찍어서 사진만 가져오면 글은 내가 써주면 되니까. 그래서 자신이 만든 책 100여 권, 200억 원 인쇄해서 환갑잔치 오는 사람한테 한 번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미국 오는 게 미국 들어와 버린 김에 그게 이제 됐지만 지금도 그것이 꿈입니다. 서양삼, 자 우리가 먹는 이 서양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슷합니다. 산속에 있으니까 이파리 이렇게 작고 연어지만 5개 달려있어요. 뭐 3개짜리도 있지만 4개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면 이게 삼인가? 이래버려서 슬슬
그냥 쭉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흙을 살살살살 이렇게 파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오는 게 산삼인 겁니다. 그래서 서양삼은 이게 요것은 이제 사장삼인데 유두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길어요, 보통보다는. 요새 산에서 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캘려면 가서 그냥 몇백 불 못 캐야. 어떻게 이겼어요? 4개월 동안. 많이 못 캡니다. 근데 팔로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캤다고 계속 하는데 그 많은 양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산다고 해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는 산에 말하자면 국립공원 지역인데 사유지가 있어요. 똑같아 지역은.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산양삼, 아까 그냥 재배하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재배하는 거니까 많잖아요. 양이 구별을 못해요. 저 옆에서 자란 거나 여기서 자란 거나 똑같잖아. 근데 싸지. 이런 것만 파운드로 사와요. 한 파운드에 100불. 여기 와서 한 뿌리에 100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거라도 사면 모르면 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알면 나는 그래서 이걸 내가 재배할 줄 아니까 좀 알아봤어요. 저렇게 사면 저쪽에 보니까 30에이커 15에이커 30에이커 되는 것도 한 15만 불 주고 사겠더라고요. 집도 있어. 옆에 막 물도 흐르고 아주 좋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다 씨도 뿌리고 막 내가 산 재배할 줄 아니까 30에이커면 1년에 1에이커도 굉장히 땅입니다. 1에이커쯤만 해도 30년을 할 수 있잖아요. 2에이커면 더 좋고 돈도 수십만 불씩 벌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지켜야 돼. 아니 인삼이니까 누가 하루 종일 와서 다 뽑아먹으면 나는 뭐 1년에 농사지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지켜야 돼. 철조망을 치고 지켜야 돼. 지키려면 총이 있어야 돼.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 맞을 확률도 있어. 도둑놈이 쏘는 것만 맞겠습니까? 같이 쏘지.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1년 365일 지켜야 돼. 하루 안 지킬 때 누가 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가 그렇더라고요. 우선 포기했습니다. 혼자 단 몇십만 불, 100만 불 벌겠다고 혼자 이렇게 산속에서 사는 거. 근데 젊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해요. 그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적당한 지역이 땅이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른데 취직해서 한 달에 2,000불, 3,000불 버느니 이거 하면 다르죠. 이것은 한 달에 10만 불도 벌 수 있으면 10만 불도 벌 수 있으니까 양만 많으면. 그러나 그런 생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건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한 10년 이것은 또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 같은 건. 폐 좋아요. 특히 요거 이제 말린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산삼은 말려서 그냥 말리면은 수액처럼 생기는데 껍질을 벗기면 하얗지만 인삼하고는 한국 인삼하고는 다릅니다. 말렸을 때 모습도 약간 달라요. 어쨌든 팔다가 남은 것은 말려서 또 요 말린 것도 팔아요. 이게 한의과 대학을 나와서 하는 사람도 침도 좀 놓기가 자신 없고 뭐 거리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산삼 파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같은 삼자가 들은 강삼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삼잎은 아니고 사폰이 많아서 그냥 강삼이라고 합니다. 요 약간 불수는 띠입니다. 요것도 기운을 내는데 좋고, 해자삼